안녕하세요. HLB 리버세라닙이 난소암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된 곳은 미국 여성암학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난소 환자를 대상으로 리버세라닙이랑 개량형 세포독성 항암제 PLD를 같이 써봤습니다. 병용 치료를 했다는 뜻인데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발표는 구두 발표가 된 건데요. 자, 뒤에서 학회랑 구두 발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시스플라틴 등 백금 계열 항암제에 저항성이 높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버세라닙이랑 PLD를 병용 치료한 겁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PLD 단독군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리버세라닙의 효능이 과연 시너지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건데, 자, PLD 같은 경우에는 MPFS가 3.3개월, 리버세라닙이랑 PLD 병용은 5.8개월로 2개월 정도 더 높게 MPFS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PFS의 차이는 지금 둘의 차이는 리버세라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버세라닙이랑 병용을 하면은 PFS가 더 높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뒤에 ORR 객관점 반응률도 마찬가지로 리버세라닙이 더해졌을 뿐인데 37.7% 대 9.5%입니다. 그러니까 PLD 단독으로 쓰면은 10%가 안 되는데 리버세라닙을 더했을 뿐인데 무려 37%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DCR 질병 통제율도 마찬가지로 그냥 PLD만 쓰면 58.7%인데 리버세라닙을 같이 쓰니까 82%로 우월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난소암에서 세포독성 항암제인 PLD랑 리버세라닙을 같이 쓰니까 혼자 쓰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한 곳은 미국 여성암학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매년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여성암 관련 학술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난소암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학회라고 하는 것은 컨퍼런스, 1월달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자, 거기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참가자는 주로 교수랑 대학원생이 되고요. 학회도 국내 학회가 있고 해외 학회가 있는데, 자, 논문을 써내면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회는 내가 논문을 쓰면은 그걸 발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러 가는 학회를 가면서 학계 인사들과 맛있는 저녁 만찬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관광지도 즐기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발표하느냐? 학회에서는 주로 최신 연구 동향이나 그 해의 메인 이슈와 관계된 짧은 토크를 발표합니다. 발표자는 대부분 박사과정 중의 학생들로 전국의 교수들을 한데 모아놓고 자기 논문을 주장하고 디펜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로 따지면 고위 간부들을 모시고 시장 동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가끔 석사생도 보이는데 사시나무 마냥 떠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랑 인문학 분야의 학회도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학 분야에서는 생각만큼 날선 토론이나 논쟁은 의외로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예 없지는 않은 게, 어떤 과학자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과학도 거의 종교만큼이나 자기들의 가치관, 신념에 의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학회에서는 그렇게 날선 토론이나 논쟁은 흔하지 않는 게, 학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학자들끼리의 친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학자랑 인연을 맺고 유명한 분야에 편승할 기회를 찾는 데는 학회에서 인연을 맺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학술대회에서 주제는 기억을 못해도 누구 만나서 뭐 먹었는지는 기억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참여를 해서 내가 뭐 포스터 발표를 했던가 구두 발표를 했던가 최고 석학이 관심있게 읽은 뒤 호평을 했다면은 만세를 불러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 석학이 나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니까 뭐 축하 악수까지 했다면 손 안 씻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얻었다라는 것이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데 참석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회사가 관심을 가졌다. 엄청난 호재죠. 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애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학회는 침묵을 하는 곳이고, 논쟁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료 평가나 저널 코멘터리가 대신 후끈 달아오른다. 학술대회는 그보다는 교섭이나 친목, 협력, 정치질 등등의 공동체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인맥을 쌓는 곳이 학회다라는 것이고, 자,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하기보다는 학자들만의 자기만의 학문적 해석의 색깔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학회에서 서로 간에 뒷살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학회랑 인문학 분야의 학회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로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다수설 대 소수설, 그래서 논리와 말빨로 경쟁학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빨이 굉장히 강력하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회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개막식을 해야 되겠죠. 오프닝 세레모니를 합니다. 학문 분야에 관계있는 정재계 높으신 분들과 원로 석학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생각보다 재미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초청 강연이라는 것도 있고요.
현역 교수나 연구학자들이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간단한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던 이제 구두 발표가 있습니다. 오럴턱이라고 하는데, 구두 발표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게 포스터 발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포스터 발표를 하느냐, 구두 발표를 하느냐. 자, 포스터 발표는 전지 하나에 꽉 차는 분량으로 자신의 최신 연구 성과를 조리 있게 적어서 소개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예전에 에스모를 포스터 발표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렇게 생긴 게 포스터 발표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감은 있지만은 포스터들을 여러 개 걸어 놓고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발표하는 거 아니죠. 걸어 놓고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해당 포스터의 저자가 옆에 서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터 발표된 거,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의 포스터 발표된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논문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나 그래프를 포함해서 내용을 요약, 간결하게 적어서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포스터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모아서 출판할 경우 이는 프로시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하고서 이제 마지막 폐회식이 있습니다. 클로징 세레머니가 있는데,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만의 행사. 자, 이렇게 해서 학회가 끝나게 되는 건데요. 자, HAB 리버세라님은 구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석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는데, 자, 포스터를 할지 오럴 발표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공식이나 이론이 있는 건 아닌데, 두 개 다 어떻게 하든 학술대회 계제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인데, 자, 오럴 세션 구두 발표를 하면은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자는 우수 논문상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소리도 있고, 자기 PR의 자리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포스터는 게시하고서 만약 옆에 서 있을 때 누가 질문한다면은 답해주면 땡인데, 구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약간 심오해서 굉장히 떨리는 자리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자, 가능하다면 구두 발표를 하세요. 그저 발표 논문 하나 걸어두고 시간 좀 때우다가 놀러 가실 계획이시면 포스터가 좋겠지만, 자기 논문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어떤 분야에서 나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PR을 하고자 한다면 구두 발표를 하십시오. 우수 논문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또 내려가서 보면은 보다 임팩트 있는 논문은 오랄 발표가 많습니다. 자, 오랄이 좋느냐 포스터가 좋느냐, 발표자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논문을 채택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발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오랄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보다 임팩트 있는 논문들 위주로 오랄 발표를 선정합니다. 즉 오랄 발표를 희망하여 논문을 투고하여도 포스터 발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두 발표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함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학회에서 임팩트 있는 논문 위주로 구두 발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HAB 그동안 기사들 보면은 구두 발표로 선정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두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포스터 발표로 가는데, 자, 포스터로 희망하면은 당연하게도 100%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럴 발표를 희망하면은 100% 오럴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임팩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영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포스터 발표로도 좋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버세라님 병용치료 결과는 구두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포스터 발표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AB 리버세라님이 난소암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